자, 소유권 파트는 뭐 한 세 문제 정도가 꾸준히 나오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상린 관계를 보셨고, 자, 지금은 이제 이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 자,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이니까 원인은 두 가지의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 규정인데, 여기서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두 가지 보시면 돼요. 79페이지 취득 시효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합, 두 가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이다. 자, 취득 시효는 뭐 양도 많고 조금 복잡하기도 하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매번 거의 문제가 나오는 파트고. 자, 취득 시효는 얼추 이제 아실 거예요. 의의부 읽어보시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은 외관이, 겉으로 봤을 때 어느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 상태대로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로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를 인정해 준다. 취득시효로 쪼개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를 인정해 준다. 취득시효. 자, 이제 취득시효는 동산 취득시도 있고 부동산 취득시효도 있는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에 대해서 나오니까 부동산 취득시효 두 가지,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이제 두 가지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괄호 2번에 시효 취득, 뭐 시효 취득이나 취득시효나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권리를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취득하는 그런 효과를 인정하는 게 취득시효. 그 취득시효, 취득한 권리를 이제 시효로 취득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 권리하고 그렇지 않은 권리가 있는데, 막 외울 게 아니라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부동산을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 그럼 권리 중에서 이 점유를 요소로 하는 것만 취득 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입니다. 그럼 저당권 취득 시효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빠져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 권리들, 뭐 소유권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지상권도 할 수 있고요. 또 지역권 중에서도 이제 지역권에서 뒤에 배우시지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할 수 있죠. 뭐 전세권, 분묘기지권 다 점유를 요소로 하는 건데, 동그라미 2번에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닌 권리, 뭐 저당권이 가장 대표적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유권이나 유치권 같은 경우는 시효로 취득하는 게 아니죠. 왜? 이것들은 점유를 하면 그대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점유를 잃게 되면 그런 점유권이나 유치권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시효로 취득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괄호 3번에 그럼 물건 중에서 취득 시효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종종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다 돼요. 부동산이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되는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일필지 토지 일부 가능하고요.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2번 공유 지분 가능하고요. 심지어 동그라미 3번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4번 소유자가 누군지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에도 다 취득시효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가지 외울 이유도 없겠죠. 다 된다고요. 안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지. 동그라미 5번 국유재산이 있는데 국가 소유재산이에요. 자, 이건 둘로 나눠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이라는 게 있고 일반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할 수가 없겠죠. 행정적 목적에 의해서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국가 소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반 재산이라는 것은 거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자, 이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민사특별 뽑으시게 되면 집합건물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의 계단복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용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것들만 별도로 취득시효에서 그것만 누군가 가져갈 수는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 두 가지.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안 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안 되고, 그럼 나머지는 다 되고 그러면 되죠. 자, 이렇게 기본 잡으시고 이제 2번 본격적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주로 점유취득시효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245조를 읽어보니까 점유취득시효는 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동산이 남의 거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등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등기는 원래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등기해 주겠냐고.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게 되면 판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판례 많은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래서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뭐 가볍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나중에는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X 토지가 있고 Y 토지가 있는데 자, 을이 갑의 Y 토지를 사요. 사서 여기다 건물 짓는데 요 을 매수인이 착각을 해가지고 X 토지의 요만큼 거의 대부분 이제 일부 같은 것들은 이제 점유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실제 땅에는 이렇게 선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산 토지가 아니죠. 그런데 요 부분도 자기가 산 토지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요 Y 토지만 자기가 사놓고서는 여기다가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X 토지에 대해서는 뭐 여기가 갑이라고 하지 말고 A라고 그러고 여기 X 토지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 X 토지는 을이 산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요만큼도 자기가 산 토지인 줄 알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니까 점유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무슨 점이에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란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은 그냥 있어야 돼요. 와서 이거 말려야 돼요. 말리고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몇 년? 20년 동안 하면은 이제 시효가 완성돼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을이 20년 전에 산 토지는 아니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더란 얘기죠. 근데 다만 문제는 그 20년 동안 해가지고 점유를 했다고 해서 즉시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인데 갑으로부터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갑이 해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겠지. 그래서 이제 이 싸움에 대해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취득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 보지 말고 그냥 한 토지만 가지고 들어갑시다 이제. 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효 완성자. 그럼 항상 점유취득 시효 그러면은 4단계로 나눠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것은 어디에서 물어보는 거구나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거지. 막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자, 일단은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 요건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네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그 점유 형태가 우리가 앞쪽에서 보셨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게 요건이에요. 그럼 그게 요건이 다 갖춰졌으면 시효가 완성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자, 점유를 시작했어요. 그럼 20년 동안 점유 완성이 된 것은 2020년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을이 저 토지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등기할 수 있는 뭐가 발생하냐면 등기 청권이 발생돼요. 그럼 이제 등기 청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겠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을이라는 사람이 시효가 완성됐다고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되니까 현재 소유자인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거란 얘기죠. 얘가 안 해주겠지. 그때서 이제 둘이 싸울 텐데 그러면 이제 시효는 완성됐지만 아직 완성자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에 시효 완성 이후에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3단계로 나눠져요. 둘 사이 관계를 정리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원래 소유자는 얘한테 등기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있는데 시효 완성자가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않았지만 토지는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토지 점유를 다른 때 넘겼을 때 그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소송에서 했던 뭐였던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게 되면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소유권 취득했을 때 효과 2가지 보시면 돼요. 자,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걸 보냐? 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점유 개시한 때로 올라간다. 자,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로 해서 소유권 취득하지만 이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냐면 원시적으로 본다. 뭐 그런 거 잡으시면 돼요. 항상 4단계로 나눠서 들어가시면 된다. 예, 됐죠? 예. 그럼 우선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실 때도 이제 복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새벽 3시까지 하시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예. 새벽까지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졸고. 그럼 이제 머릿속에 요 부분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자, 요건은 좀 쉬워요. 전부 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에 대한 거니까? 점유에 대한 거니까 슬슬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괄호 1번 이제 요건, 교재가 이제 그렇게 정리해드는데, 자, 요건은 점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째 동그라미 1번, 점유의 모양새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된다. 즉 자주 점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자주 점유든 타주 점유든 동그라미 켜본 점유를 하기만 하면 되니까 간접 점유로도 시효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결국은 이제 시효가 완성되면 원래 소유자하고 을하고 이제 싸울 텐데, 소송으로 다툴 때 이 사람이 시효 완성됐다는 것이 입증되려면 결국 점유가 자주 점유면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가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현재 싸우면서 이 사람은 계속 저 토지를 점유하고 있겠죠.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뭘 받으니까, 추정받으니까 둘이 싸울 때 이쪽에서 입증할 필요는 없고, 시효 완성을 부정하는 소유자 측에서 네 점유는 타주 점유다,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니은번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니까, 따라서 입증 책임은 취득 시효를 부정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명의시탁을 보셔야 이제 아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기억 니은 일단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그런 점유가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냐면 20년 동안 있어야 돼. 20년 동안. 자, 그러면 20년이란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이걸 기산점이라고 그러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는데, 자, A번 원칙을 보니까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 기초가 되는, 자, 체크, 점유가 개시된 시점, 요걸 기산점이 되는 거지,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자, 만일에 지금 갑과 을이 현재 2022년도에 싸우고 있다. 얘는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고, 얘는 무슨 시효 완성이냐, 내 땅인데 빨리 내 땅 내놔라. 자, 이렇게 싸웠을 때 이 사람이 시효 완성했다는 것이 주장이 맞으려면 어쨌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기간이 20년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2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역산설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역으로부터 지금 현재로부터 계산해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2002년도부터 계산해도 20년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2년부터 계산해도 22년 되니까 요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2001년도를 기산점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가 임의적으로 기산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최초 점유 개시 시점 반드시 요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점유 개시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잘라 놓으시고 선택할 수 없다 해놓고 문장에서 만일 그 뒤쪽은 작년에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정답은 다른 거였는데, 자, 그건 이제 계속 점유하고 연결되는 거야. 하여간 요건은 다 점유 앞에서. 그래서 제가 점유를 잘 이해하셔야 뒤쪽이 잘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요 사람은 원래부터 자기가 점유를 한 게 아니라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요 사람 같은 경우 만일에 2000년도에 다른 A라는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가지고, 그래서 요때부터 점유를 을이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 전에 또 A라는 사람은 또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있겠죠. 예. 95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가 요걸 토지를 을한테 점유를 넘겼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점유 개시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점유 개시 시점에 2000년도에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가 뭘 해줘야 되냐면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그러면 이제 현재도 점유하고 있고 2000년도에도 점유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면 요 사이에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추정이 될 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걸 우리에서 배우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특별 승계인인데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 점유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A라는 사람의 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주장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점유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산점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승계받은 사람이니까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 시점을 기준해서 여기부터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얘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예,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는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을이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A라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 2000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가 점유 개시 시점이 2000년도인데 요 이후에도 2001년이나 2002년도를 개시점으로 잡아도 20년은 됐죠. 그러니까 요 중간 과정을 임의적으로 잡아가지고 기산점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지만 요 사람이 승계인으로서 자기 점유 개시 시점 여기를 잡거나, 아니면 이게 불명확하면은 그 전 사람의 점유 개시점 95점을 잡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됐죠? 예. 그런 지문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만일 점유가 뭐 됐어요? 승계됐죠? 그러면 점유자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래 우리 다 배웠어. 그러니까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개시일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점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장을 이렇게 자르라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문장은 여기서부터 원래는 따져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어느 시점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문장은 얘가 그 전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았으면 자기 점유 개시점 요점을 잡을 수도 있고, 그 전 사람의 점유 개시점 95년을 점유 개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요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 네. 자, B번은 이제 앞문장에 대한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점유 개시점을 잡아야지 중간 시점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중간 시점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2000년도에도 소유자가 누구였고요? 갑이었고, 22년 지금 싸울 때도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갑. 그러면 굳이 꼭 2000년도를 기준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20년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만 20년 되면 되니까, 갑하고의 관계에서만 20년 되면 되니까, 그러면 2002년도의 기준점을 개시점을 잡아한다 하더라도 지금 20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는 이 중간 과정에 그 기산점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자, 그 B번이 그 얘기죠. 다만 점유기간 중 체크하세요. 소유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 가능하다. 자, 이제 20년 기산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